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국가보훈부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부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정책과 소식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를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캠페인이 집중 추진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제복 근무자 관련 기념일이 많은 10월과 11월에 대한민국은 제복 근무자를 응원합니다.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공익광고 송출을 비롯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 온라인뿐 아니라 제대군인 부대 개방 행사와 취업 박람회, 국민 대축제 등의 오프라인 행사와 민간 기업 상품 할인 혜택 지원까지 폭넓게 진행됩니다. 캠페인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제복을 입은 분들이 존중받는 문화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월 9일 경기도 양평에서는 UN 참전국 자전거 동맹길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전거 동맹길 행사는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참전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정전 70주년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주요 전적지를 자전거로 달리는 행사로 3월 튀르키예, 5월 영연방 4개국에 이어 이번에는 프랑스와 함께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프랑스 참전 용사들과 몽클라르 장군의 참전 일화를 기억할 수 있는 몽클라르의 길 조형물 제막식도 함께 거행됐습니다. 프랑스는 6.25 전쟁 때 3,421명의 장병을 파병해 1,289명의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재건과 안보태세 유지를 위해 헌신한 유엔사와 주한미군 근무예비역 장병, 그리고 유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정전 이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젊음을 바친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재방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91명이 참석했습니다. 재방한단은 과거 근무지인 오산 공군기지와 평택 주둔지 방문을 시작으로 판문점과 현충원, 전쟁기념관 등을 둘러보고 출국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한미동맹을 비롯한 참전국과의 연대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9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아웅산 묘소 테러 순국 국가유공자를 위한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그동안 추모식은 매년 유가족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해왔지만 올해는 40주기를 맞아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국민들에게 추모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국가보훈부가 정부 행사에 격식을 갖춰 주관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순국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유가족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인류보훈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3 제대군인 주간 행사가 지난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제대군인 주간은 청춘을 바쳐 헌신한 제대군인에게 범국민적인 감사와 응원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기념식을 비롯해 취업 박람회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현판식,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와 여성 제대군인 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힘쓰고 이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3년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고용 인원을 5명 이상으로 유지한 기업 중 채용과 고용 안정성, 고용 환경 등을 평가해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올해는 43개 기업이 인증됐습니다.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3년의 인증 유효 기간 동안 다양한 우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2023년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여성 제대군인을 초청해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국토 수호를 위해 헌신한 여성 제대군인에게 감사를 전하고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한 것으로 6.25 참전 유공자와 중, 장기, 단기 복무 제대군인 등 9명이 참석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권중혁 애국지사가 지난 10월 10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습니다. 권중혁 지사는 일본군 부대에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됐으며 독립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다 일경에 체포돼 옥고를 치르던 중 광복을 맞았고, 정부는 지사의 공훈을 기려 2005년 건국포장을 수여했습니다. 고 권중혁 지사는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됐으며 국가보훈부는 국민적 예우와 추모를 위해 안장식이 거행된 10월 12일에는 세종본부는 물론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개양했습니다. 2023 제대군인 창업경진대회 본선과 시상식이 10월 12일 국가보훈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제대군인의 창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처음 추진된 것으로 초기 창업자 21개 팀을 접수해 최종 3개 팀에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집배원이 국가유공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파악하는 인류보훈 복지 우편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거주지 맞춤형 돌봄과 예우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류보훈 복지 우편 서비스는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에게 복지 서비스 욕구 조사서를 발송하면 전국의 집배원이 유공자 자택을 방문해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 뒤 보훈부로 회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서비스는 필요한 보훈복지 서비스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각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말까지 부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 서비스 대상 지역과 가구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독립유공자 김경천 장군의 후손을 위해 특별 의료 지원이 추진됩니다. 국가보훈부는 특별 귀화한 영주 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원하는 히어로즈 주니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근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은 김올가 씨의 수술과 치료 등 모든 의료 지원을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히어로즈 주니어 프로그램은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 자녀가 만 24세가 될 때까지 안정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주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제57회 전국 상위 군경체육대회가 지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장애인체육의 효시로 평가받는 전국 상위 군경체육대회는 지난 1967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57회를 맞았으며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지부 단위로 열리다가 4년 만에 전국 규모의 축제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단과 보호자, 자원봉사자 등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활체육과 생활체육, 가족 경기까지 더해져 화합과 단결의 시간이 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0월 19일 창설 62년 만에 이루어진 부승격을 계기로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글귀가 새겨진 표지판을 설치하고 공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민식 장관을 비롯해 보훈부의 새내기 직원들과 표지판 디자인 작업에 참여한 홍익대학교 학생, 세종시 관내 초등학생 등이 참석했습니다. 표지판은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라는 글귀를 중앙에 새기고 표지판 주변에는 전국 12개 국립묘지를 상징하는 돌 조형물을 배치해 대한민국이 영웅들의 희생 위에 서 있음을 잊지 않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위해 젊음과 생을 바쳤던 영웅들을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6.25 참전 영웅들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맞춤형 신발을 제작해 헌정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국가보훈부와 한국경제인협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업무 협약을 맺고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추진한 수호자의 발걸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이 사업은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참전용사의 발을 3D 스캔해 신발을 맞춤 제작해 드리는 것으로
전국 보훈관서를 통해 접수된 국내 6.25 참전 유공자 200여 명에게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증정할 계획입니다. 청산리 대첩 전승 103주년 기념식이 지난 10월 23일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과 관련 단체장,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청산리 대첩은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와 홍범도 장군 휘하부대가 서로 합동 작전을 벌인 끝에 일본군 3천여 명을 살상하는 크나큰 전과를 올린 전투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김좌진 장군님의 고귀한 희생과 나라사랑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 순국 제80주기 추모식이 지난 10월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과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의병과 동포들을 중심으로 대한독립군을 창설했고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승전으로 이끌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영웅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위대한 역사를 국민들이 언제나 기억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제114주년 기념식이 10월 26일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김황식 안중근 의사 숙모회 이사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과 숙모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안중근 의사님을 비롯한 독립선열들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생전에 전우들과 함께 안장되기를 희망했던 벨기에 참전 용사의 유해가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됩니다. 고 레옹 보스케 벨기에 참전 용사는 6.25 전쟁 당시 군인을 모집한다는 소식에 곧바로 참전을 결심했으며 전쟁 기간 중 총 2차례에 걸쳐 참전했습니다. 레옹 보스케 참전 용사의 딸 다니엘 보스케 씨는 생전에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던 아버지의 유언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5월 안장 승인을 받았고 이번에 봉환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유해는 서울 현충원과 유엔 기념공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11월 15일 주한 벨기에 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어린 후손들을 위한 교육기기와 도서 전달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 8월 출범한 히어로즈 주니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전달식은 한국어 교육 지원이 시급한 이들에게 노트북을 비롯한 한글 관련 프로그램과 관련 도서 등을 지원하며 1:1 맞춤형 교육 과정도 제공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독립선열의 후손이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0월 28일 경기도 연천에서는 제복 근무자와 국민이 함께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연천군과 함께 한탄강 관광지 일원에서 제복 영웅을 위한 국민축제 2023 강철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복 근무자를 응원합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국민축제는 강철부대 유격체험과 감사 공연 등이 펼쳐졌으며 모든 체험과 관람은 무료로 진행됐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우리의 역사와 보훈의 가치를 교육하는 수어반을 개발하기 위한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훈교육 수어반을 공모했으며 이 중 우수 수어반을 선정해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 15개 팀에게 시상했습니다. 선정된 수어반은 현장 의견과 자문을 거쳐 보완한 후 나라사랑 배움터와 일선 학교 등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TV 나라사랑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고 싶다 전우야 콘텐츠를 제작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 전우야는 참전용사들의 전쟁 경험담과 함께 찾고 싶은 전우에 대한 사연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콘텐츠입니다. 영상 제작에 참여를 원하거나 사연에 소개된 전우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대변인실 044-202-5092로 전화 주시거나 자막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찾기 프로젝트 보고 싶다 전우야에 보훈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부, 지금까지 2023년 11월호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